자,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 분열 과정 시기별로 핵상이라든지 염색체 수, 염색 분체의 수,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의 변화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기 지원기의 상태에 대한 세포의 상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지원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원래는 핵 속의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상의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될 게 분명히 뭐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핵막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체세포는 반드시 핵상이 상동이 한 세포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핵상은 몇 N이 되죠? 그렇죠. 2N이 되죠. 그림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림상에 보이는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보입니까? 그렇죠. 4개가 보이죠. 복제 전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 수는 4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별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때 시기별 숫자나 양을 쫓아갈 때요. 이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기준이거든요. 기준. 핵을 한 개를 기준으로 가느냐, 그 다음 세포를 하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한 시기입니다. 특정 한 시기에서 숫자가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기준을 좀 잘 주셔야 되고요. 일단 뭐에 기준을 둘 거냐면 핵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세포는 세포가 있고요. 핵이 하나 있죠. 핵 속의 상태를 지금 핵 하나의 상태를 보는 거니까요. 그럼 핵 속의 핵상은 당연히 2N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염색체 수를 4개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염색 분체 수도 4개가 될 거고요. 자, DNA는 상대량이기 때문에요. 제가 임의로 정해서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1mg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되셨죠? 그럼 S기는 이 핵 속에서 염색사를 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핵상은 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4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지금 복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 수를 세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DNA 상대량을 보겠습니다. 그럼 DNA 상대량은 뭐보다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2보다는 작은 C기가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 S기의 DNA 상대량이 1 이상 2 이하가 아니에요. 그렇죠?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죠. 왜? 1 상태는 G1이고 2 상태면은 DNA 복제가 끝나게 되면 바로 G2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S기의 상황은 반드시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반드시 작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G2기를 보겠습니다. G2기는 이미 복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핵상은 그대로 2N이 되는 거고요. 염색체 수 4개인데 염색 분체 수는 8로 늘어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DNA량도 2배가 됐을 테니까 몇 미리그램? 2mg 되죠. 지난 시간 설명을 했듯이 염색 분체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모두 DNA 양도 이제 똑같은 배율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전기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전기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전기 상태면은 핵은 사라지지만 핵 하나를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는 이 염색체를 지금 통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염색체를 통째로 보게 되면 상동 관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핵상은 2N이 되는 거고요. 염색체 수는 4개가 되고 염색 분체 수 8이 되고요. DNA량은 역시 2mg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게 중기고요. 그럼 중기도 마찬가지로 염색체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핵상은 그대로 2N이고 염색체 수는 4개가 됩니다. 염색 분체 수는 그대로 8이 되고요. 그 다음 DNA량도 2mg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후기죠. 후기 상태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게 상동 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볼게요. 현재 중기 상태에서는 이 염색체가 바로 상동 관계고요.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상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얀색의 상동 관계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통으로 상동인 거지 복제된 관계는 상동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럼 후기 상태를 보면 염색 분체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상동 관계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상동이야? 이렇게 상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동 관계가 한 세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기 상태 핵상도 그대로 2N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염색체 수 세는 거는 여기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염색 분체 수는 이것의 전체 수를 세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8이 될 것이고 DNA량도 2mg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기입니다. 말기면은 지금 우리가 핵 하나를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말기에서 세포는 하나지만 이 중에 핵 몇 개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를 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것과 이게 무슨 관계죠? 상동이죠. 왜? 이 상동의 관계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상동 있으니까 핵 하나당 핵상 그대로 매대 2n이 되고요. 그 다음 염색체 수입니다. 이 핵 하나당 염색체 수는 4가 되겠죠. 4. 그 다음 염색 분체 수는 몇이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당 DNA량이 1mg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1로 나누셨다는 얘기입니다. 핵당. 됐죠? 자, 그 다음 세포질 분열입니다. 그럼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이미 세포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 핵 몇 개로 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핵상 그대로 이 n이 되는 거고요. 염색체 수 4가 되고 염색 분체 수는 4가 되고 DNA량은 1mg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후기 상태 염색체 수를 세보겠습니다. 예전에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붙어있으면 염색체가 하나고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염색체를 2개로 세야 되잖아요. 그럼 후기 때는 분명히 뚱땡이가 홀쭉이 상태로 뜯어졌습니다. 그럼 실제 염색체 수를 세보라 그러면 염색 분체 수와 똑같이 몇 개로 세면 되는데 8개로 세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이 약속을 정합니다. 이걸 8개로 보지 말고 그냥 전기, 중기, 후기 똑같이 그냥 몇 개로 보자. 4개로 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서 염색체 수를 셀 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후기 상태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뭐의 수를 물어봅니까? 염색체 수를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후기라 줘놓고. 그러면 8개가 아니라 몇 개다? 4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는 항상 똑같이 보면 되고요. 염색체 수나 염색 분체 수를 셀 때는 후기가 헷갈리게 되면 이거를 뭘로 되돌려가지고 중기 상태로 되돌려가지고 염색체 수를 구하게 되면 훨씬 깔끔하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이거는 핵 1개당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세포 몇 개당 기준으로 가냐면 1개당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세포 1개당 기준입니다. 이때 염색체 수는 제외하고요. 염색 분체 수하고 DNA 상대량의 변화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기 중에서 G1이나 S기나 G2기는 전부 다 세포 하나당 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은 핵 하나를 보든 세포 하나를 보든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그대로 4가 되는 거고요. DNA량은 1mg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기에는 염색 분체 수를 세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DNA 상대량은 역시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고 보면 되고요. G2기도 그대로 2mg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까지도 역시 세포 하나를 보죠. 세포 하나를 봅니다. 세포 하나를 보기 때문에 전체 염색 분체 수는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죄송합니다. G2기의 염색 분체 수가 8개니까 여기서 8개, 8개, 8개를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 DNA량 그대로 2mg, 여기도 2mg, 여기도 2mg 되겠죠. 됐죠? 말기를 볼게요. 그 말기가 이 상태잖아. 이 상태인데 분명히 세포 몇 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핵 2개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세라는 얘기지.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몇 개로 봐야 되냐면 그대로 8개로 봐야 됩니다. 되셨죠? 이게 특이한 점이죠. 핵 하나나 기준이면 말기 때는 4개인데 여기서는 8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DNA량도 전체를 세줘야 되니까 몇 mg? 2mg으로 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말기가 끝나서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 후반부입니다. 그 후반부에서 세포가 2개로 쪼개지게 되면 그때 세포 하나당입니다. 세포 하나당이면 염색 분체 수가 4가 되고 DNA량은 1mg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 하나를 기준으로 뒀느냐, 세포 하나를 기준으로 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방금 배웠던 시기별 DNA 상대량의 변화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보면 DNA 상대량인데 일단 기준을 뭘 하나당, 핵 하나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아까 저희가 DNA 출발을 몇으로 출발했죠? 1로 출발을 했죠. 그러면 1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무슨 기? 그렇죠. 지원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SE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2배로 이제 복제가 될 거고, 그래서 2배로 복제가 되면 2가 되겠죠. 2가 되기 전까지 그걸 우리가 S기로 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복제가 끝나게 되면 2를 유지할 거고요. 이 시기를 제가 G2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기? 간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넘어오게 되고, 분열기 중에 색분 중에서 무슨 기로? 그렇죠. 전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전기면 그대로 몇? 2를 유지하게 되고요. 중기에서도 몇을? 2를, 후기까지도 몇을? 2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로 넘어오게 되면? 말기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때 핵 하나당 기준이면 말기 때 핵이 2개 생기는 거죠. 그럼 핵 하나를 기준으로 가니까 말기 후반부입니다. 말기 후반부에 DNA량이 핵 하나당 몇으로? 1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 하나를 기준으로 두게 되면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바로 말기가 되는 거고, 말기가 끝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럼 대략 제가 여기까지를 세포질 분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포질 분열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기? 그렇죠. G원기로 다시 들어오겠죠.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G원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세포의 성장과 함께 DNA 복제, 그 다음에 G2기로 해서 다음 시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되셨죠?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G원기하고 그 다음 분열기 중기 있죠? 이때 염색체 수의 차이라든지 염색 분체 수의 차이라든지 DNA 량의 차이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G1과 중기는 염색체 수는 똑같고요. 염색 분체 수는 2배 차이. 어디 2배 많습니까? 중기가 2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DNA량은 그래프에 나왔듯이 역시 몇 배?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Y축을 해석을 할 때는요, DNA량의 변화는 무슨 분체 수로 봐도 되냐면 염색 분체 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간에 몇 배 차이가 나냐, 이런 배율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DNA 상대량이나 염색 분체 수의 관계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왜? 서로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이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염색체라든지 염색 분체 수가 헷갈리게 되면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 핵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2개 딱 가정을 하면, 여기서 복제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2개 들어가 있는 건데 염색 분체 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말기 때로 가게 되면 말기 때는 핵이 몇 개 생기고 2개가 생기고, 이때 염색체가 2개씩 나눠져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딸 세포 2개가 만들어지면서 역시 염색체가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되셨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핵 하나가 아니라 뭐 한 개당 기준으로 볼 거냐면 세포 한 개당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포 한 개당을 기준으로 가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요, 말기 때의 염색 분체 수라든지 그 다음 DNA 량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똑같이 가냐면 G1, 그 다음 S, 그 다음 G2 쭉 가서 말기 이후까지는 똑같이 가죠. 무슨 분열까지? 세포질 분열까지. 그러면 세포 하나당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정확히 세포질 후반입니다. 세포질 후반 때 정확히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포질. 이게 되셨죠? 그래서 핵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세포 한 개당 기준으로 했을 때 말기하고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약간 숫자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요, 여기 그래프가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제 그래프를 보여준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더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문제화가 돼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그래프는 방금 시간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핵 몇 개당? 한 개당을 기준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되셨죠? 한번 해석해 보면 1에서 출발을 했죠. 여기가 뭐 G1이면 여기가 S면 여기서 G2기에서 무슨 기? 분열기 과정이고요. 그럼 핵 하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분열기 중에서 말기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그림상
여기 사이 있죠. 이 사이가 바로 무슨 질 분열? 세포질 분열 뜻하고요. 바로 무슨 기로? 지원기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위에도 동일한 시간인데 이때는 세포 몇 개 단위냐면 한 개의 전체 질량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포 안에 중에서 DNA량만 쫓아가 본 거고, 이거는 DNA량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질의 변화량까지 같이 전부 다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시기가 G1이고요. 여기가 S기, 여기가 G2기하고 분열기면 여기가 분열기 후반, 핵분열 후반 말기가 되고, 여기는 무슨 질 분열? 세포질 분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G1기에서 물질의 전체량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가를 하고 있죠. DNA량은 변화가 없는데 나머지 물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G1기에서 바로 뭐가? 세포의 성장 또는 세포의 생장, 그래서 G1개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을 계속 끌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의 전체량이 증가하는 과정, 당연히 세포 소기관의 수도 증가하는 과정을 보면 되는 거고요. S기는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니까 뭐 DNA량이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될 것이고, G2기는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분열기라든지 세포질 분열까지 끊임없이 물질 계속 모한다는 거,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모든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물질 대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포질 후반입니다. 세포질 후반으로 보니까 갑자기 세포의 전체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세포 하나가 갖는 전체 물질을 뭐 절반으로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말기까지는 세포가 있고 핵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세포질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정확히 세포 하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세포 하나가 갖는 세포질의 전체량은 이것보다 뭐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다시 G1기로 들어가면 다시 필요한 물질을 받아가지고 다시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시기별로 물질이 얼마만큼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그 증가량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1이면 이 시간 동안이죠. 이 시간 동안에 물질의 증가량은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기에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이만큼을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G2기에서부터 세포질 분열 전까지 가보겠습니다. 세포질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도 물질이 얼만큼? 이만큼이 증가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세 시기로 나눴고요. 세 시기 중에서 물질의 증가량이 가장 큰 구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G1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시기 중에서 물질 대사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이것 때문에 G1이 되는 거고, 물질 대사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 역시 G1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세 개의 시기 중에서 세포의 전체 질량이 가장 큰 구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시기별 속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질 합성량하고요. 이해되셨죠? 해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 시기별, 염색 채수, DNA량의 변화, 그 다음 염색 분체수의 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